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혼자 살아도 괜찮아 행복한 싱글 라이프의 안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왜 우리는 이제 결혼을 꿈꾸지 않는가? 싱글 라이프, 독신이 대세가 된 사회 경제적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눠볼 생각인데요. 이 책은 싱글 라이프를 살고 계신 분들은 뭐 무조건 필독서고요. 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읽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 영상에 말씀드렸고, 특히 정책 입안자 분들이 무조건 읽고 제도를 만드시고 규칙을 만드셔야 할 참고서로서 최고의 책이 이제 이 책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싱글 라이프가 대세가 되는가? 왜 지금 1인 가구가 29%가 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싱글 라이프를 살고 계시는 거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는 이제 지금 현재의 사회 경제적 그 변화인데, 그 이유인데, 그 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거죠. 과거에는 우리의 생존과 먹고 사는 것과 보호를 가족이 해줬습니다. 산업화가 진행하고 이후에 어떻게 됐죠? 복지국가가 출현이 되고, 또 경제가 이제 가족 단위에서 이제 기업 단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가족이 하는 역할이 많이 해체가 됐고, 국가가 가족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옛날 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흐름 속에, 역사적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최근 30년 동안에 이 10가지의 큰 변화가 이 사회 경제에서 발생이 되면서, 아직도 독신에 대한 편견이 있고, 사회의 많은 제도가 가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인 가구, 싱글 라이프, 독신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10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런 걸 알면 이게 이 시대의 교양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일단 출산율이 낮아지면 독신 인구를 더욱 증가하게 만드는 몇 가지 과정이 촉진된다. 첫째, 아이를 적게 낳는 환경이 형성되면 결혼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즉, 아이를 한두 명만 낳아도 되면 출산 시기를 늦추는데 따른 부담이 덜하다. 둘째, 아이가 적으면 이혼에 따르는 부담감이 적다. 셋째, 이혼 후 재혼을 고려할 필요가 줄어든다. 혼자 한두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5, 6명을 키우는 것보다 덜 힘들기 때문이다. 넷째, 같은 환경이 대물림된다. 가족 수가 적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적은 수의 가족 단위로 살 확률이 크다. 자, 첫 번째 뭐죠? 어떤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있죠? 출산율이 낮아지면 그것이 독신을 부추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게, 출산율이 낮은 그 이유가 독신 때문에 낮아진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미혼, 비혼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역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것이 다시 독신을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이를 좀 적게 낳아도 되는구나. 적게 낳아도 된다는 건 뭐죠? 결혼을 일찍 할 인센티브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결혼을 늦추게 되는 거죠. 근데 결혼을 늦추게 되면 지나면서 결혼을 안 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이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뭐죠? 저출산이 독신의 원인이 된다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인데, 독신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기대 수명의 증가다. 기대 수명이 늘면 특히 노인들의 경우 혼자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여러분, 싱글 라이프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 를 통해서도 발현되지만, 이혼이나 특히 사별을 통해서도 싱글 라이프가 되는데, 기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나중에 사별하거나 이혼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싱글 라이프, 독신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저출산과 그리고 기대 수명 증가가, 다르게 얘기하면 고령화도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독신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성의 역할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자신과 아이들을 부양할 수 없었던 여성들은 생존을 보장받으려면 가족 단위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특히 서양의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성평등 문화가 발달하면서 여성이 전통적인 남녀 구조에 벗어나 독립적으로 성장했다. 결과적으로 이성관계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줄고 가족보다 직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예전의 여성들은 맞벌이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경제 참여율이 별로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은 성인이 된 이후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제는 뭐 여성들도 똑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굳이 남자를 의지하거나 가정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자신의 능력치로 자신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러한 여성의 역할의 변화가 어떻다? 독신을 부추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것이고, 게다가 또 다른 관점도 나오거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이성과 교제하고 결혼하고 새로운 가족을 계획하는 결정은 의학과 기술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 이제 우리는 과거보다 불임 치료에 더 효과적이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를 일찍 낳거나 좀 늦게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아이를 늦게 낳으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감, 여러 가지 또 어떤 건강적 위협 이런 것들이 컸었는데 기술의 발달됨에 따라서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아도 되는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셈법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지금 직장에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일찍 결혼할 필요가 있어? 게다가 주변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도 나이 들은 주변의 여성들도 아이를 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굳이 결혼을 일찍 할 필요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결혼을 늦추게 되면 그것이 이 만혼이 비혼이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게 된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여성의 어떤 경제 참가율 증가,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독신을 부추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세 번째로는 이혼에 따른 위험 회피입니다. 이혼은 한 개인의 평생에 감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이다. 이혼에 따른 부담을 피하려는 현상은 주로 거론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독신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혼율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결혼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현상도 함께 증가한다. 특히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익관계를 따진다. 그러나 이혼은 개인의 행복을 크게 위협하는 사건인 반면 결혼은 별로 이득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저희가 러브 액츄얼리 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보통 불꽃 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유통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거는 과학적으로 좀 증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간략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2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그 욕망에 따른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동반자적 사랑으로 이게 성숙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러브 팩츄얼 때 우리가 한번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어가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주는 그 큰 행복이 있는데 그 큰 행복은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혼에 주는 데미지는 상당히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이에요. 물론 어떤 개인차로 극복한 경우가 있고 재혼을 통해서 이겨내는 그 상황도 있지만 이 이혼이 주는 데미지가 적지가 않아요. 근데 과거보다 우리가 이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죠? 그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 이혼하는 그런 그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자녀들도 어떻게 되죠? 이혼한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했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를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혼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면 결혼 좋아. 근데 결혼해서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죠? 결혼을 하지 않거나 동거로 가는 거죠. 근데 동거 같은 경우는 또 관계를 끊기가 너무 쉬우니까 동거를 하지만 금방 또 싱글 라이프로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이혼에 따른 위험 회피가 발생이 되면서 어떻다? 싱글 라이프, 독신이 대세가 되는 큰 힘이 되고 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이건 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죠.
최근 경제 위기와 재정난은 독신들이 남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이제 많은 독신들이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 가령 빈곤계층의 전문의들은 결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도 자신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적다. 많은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은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거나 취업난이 심각할 때 전문의들은 인생의 오랜 기간을 독신으로 보낸다.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경제적 안정과 이성관계 중 어디에 써야 할지 저울질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하더라도 워낙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쉽지가 않고 너무 힘들고, 게다가 이제는 같은 직장을 놓고 은퇴가 늦어지면서 이 나이 드신 분과 중년과 청년이 같이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벌어지다 보게 되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신입도 안 뽑고 경영직 많이 뽑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 늦춰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그분들이 고숙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떨어진 청년들이 어떻게 되죠? 예,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스펙은 되게 높아지고 있지만 취직은 되게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꿈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일단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헤쳐나간다 그게 됐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기 전 미혼 상황에서도 내 삶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결혼해서 내가 이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는 불안감이 엄청 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불안감이 커요. 결혼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더 나아가서 결혼했으면 또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까의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을 선택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요인은 매우 지금 중요한, 매우 크게 이 싱글 라이프를 대세로 만드는 상황에 있다는 거. 다섯 번째는 소비주의와 자본주의 요인입니다. 첫 번째, 소비주의는 사회나 문화,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적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우대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회피하게 만든다. 개인주의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될수록 사람들은 결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한다. 또한 직업의 의미가 중요해져 여성의 독립과 자아실현에 많은 영향을 준다. 결혼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산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지만 사람들은 남녀 관계를 통해 얻는 경제적 혜택 대신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소비자가 되기를 더 선호한다. 소비주의가 이렇죠?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독립적인 소비자 되기를 더 선호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다른 생활 방식 가치를 생각하게 하고 비교를 부추긴다. 그래서 개인의 삶, 소득 같은 것이 미덕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는 합리적인 사고로 전통적 가치를 대신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로 증가한 소득 덕분에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 기회를 얻어 결혼보다는 독립을, 가족생활보다는 개인의 삶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더 적나라한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독신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분업화가 유연성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가족 대대를 이어온 가업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면서 가족과 분리되고 있다. 막 등등등등. 제가 첫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죠. 워낙 분업화가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가족이 붙어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가족과 분리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독신이 싱글 라이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교육입니다. 개인의 목표나 직업적 목표를 위해 남녀 관계를 포기하는 이들은 대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독신 인구 중 학사 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은 15%였고 대다수가 대학 교육을 최소 일부라도 받았다. 유럽 사회조사의 자료에서도 독신들이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세 이상 인구만 보면 기혼자 그룹은 평균 12.2년, 이혼 그룹은 12.5년, 미혼 그룹은 13년간 교육을 받았다. 동거인 그룹은 평균 13.8년으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다. 사별 그룹의 평균이 가장 낮았지만 그들은 대개 나이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싱글 라이프 독신을 사는 사람 중에 교육이 높을수록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히나 학업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1인 가구의 증가세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왜냐면 또 결혼하면 또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시간 자체가 적어요.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는. 게다가 서로의 결혼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 결혼 시장에 참가하는 기간도 적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하고 가야 돼. 박사학위 받고 가야 돼. 석사학위 받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결혼 시장에 참여하는 머물리는 시간도 그렇고 참여하는 것도 짧고 늦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수록 전통적 가치보다는 자립이나 개인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자기 공부에 관련된 이제 진로가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 아이를 갖게 되거나 결혼 생활 하게 되면 내 결혼 생활과 또 자녀들과 나의 진로가 충돌을 합니다. 충돌했을 때 결국 우리는 시간을 많이 투여한 거를 어떻다? 내 인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에 관련된 진로가 지금 내 눈앞에 있어.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결혼과 양자택일을 해야 돼. 그럴 경우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결혼보다 어떻다? 내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것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우리의 싱글 라이프를 대세를 만드는 큰 요인이다. 7번째는 종교적 변화입니다. 이거 뭐 안 읽어드려도 알 수 있겠죠? 종교는 가족의 가치를 되게 높게 보고 결혼의 가치를 높게 보는데 지금 어떻죠? 과거보다 종교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떻다? 교회에 어린 친구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오지도 않고 게다가 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저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어떤 교회가 많이 다르거든요. 전통적 가치가 많이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이 과거보다 줄어들게 되면서 종교가 중요시 여겼던 가족, 결혼의 가치가 해체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종교의 역할의 축소가 독신의 대세를 부추기고 있다. 8번째는 대중문화 언론입니다. 여기 예시는 이제 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미디어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예시만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독신들은 이제 영화와 TV, 인쇄 매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문화는 사회문화 전면에서 독신들이 주목받는 현상을 보여주고 때로는 그것을 예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젊은 시청자들은 혼자 사는 생활 방식에 점점 익숙해진다. 지금 우리 웬만한 많은 예능들이 독신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죠? 외로운 그런 거보다는 되게 정말 쿨하고 정말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야 또 시청자 계속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싱글 라이프 괜찮네, 쿨하네.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조금 그럴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의 형태네. 그리고 주변에서 결혼하라 해도 TV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자, 9번째 도시화도 독신 인구 증가와 밀접 관련이 있다. 이런 추세는 가구 수가 인구 수보다 빠르게 증가한 북미와 유럽 여러 나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독신 인구는 다른 지역보다 특히 대도시에 점점 몰리고 있다. 등등등 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도시화. 왜냐면 도시에 독신들이 훨씬 많다. 지방은 독신이 많지가 않죠. 근데 도시화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너무 많이 크게 돼가지고 도시화가 더 증가율이 막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포화가 돼가지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않고 그리고 우리가 포화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귀향이 있다 하지만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도시로 오게 되죠. 도시로 오게 되면 도시 자체가 독신이 많습니다. 독신의 삶에 적합한 주거 형태와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화의 증가가 독신을 부추기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민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 이민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일자리를 찾아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혼자 이민을 떠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러니까 이민이 아니라도 이렇게
그 일하러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들 보면은 대부분 가족을 그 본국에 놔두고 혼자 오는 경우 많죠? 싱글 라이프죠. 그렇죠? 두 번째, 이민자들은 시골보다 경제활동 기회가 많은 도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가족이 없고 혼자 왔어, 그냥. 근데 이분들이 시골에 살까요? 도시에 살까요? 예, 도시에 살 확률이 높고, 도시화 자체는 뭐다? 예, 독신을 부추기는 공간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난민도 그렇지만 국제 이민자 사회에서는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뭐죠? 예,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예,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성비 불균형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회에 왔을 때 이민자 혹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게 장점이 된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렇죠?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는 상태에서 또 성비 불균형이 되게 벌어지고 있어. 배우자를 찾기도 힘들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독신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간 노동 이동이 예전보다 훨씬 더 원활하기 때문에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이러한 증가가 독신의 증가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독신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인센티브가 결혼이나 자녀를 낳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싱글 라이프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 저조차도 그냥 독신이 많아지고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당분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구나. 그러면 딱 이걸 인정하고 이 사회가 싱글 라이프로서 행복하게, 왜냐면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니까, 가구의 3분의 1이니까 이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언제든 기혼자도 언제든 싱글 라이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별과 사별이 있잖아요. 때문에 이런 책을 읽어서 내가 내가 싱글 라이프일 때도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미리 배워두면 좋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이 그냥 단순히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 이걸 아는 것이 되게 이 시대의 교양이니까 이 내용을 갈무리 하시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살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